되었을 적에 남해 바다에 어종, 고기 잡는 어업인들이 생활을 해 나가는 게 몇 년쯤 해 나가겠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끝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가 그래도 청정 남해, 보물섬 남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랫발을 뜬수를 유치한다는데 참 맞는 이야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니라고 아마 초등학생도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상유 요식협회 회장님 말씀 맞다나, 남해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주위가 뺑둘려서 전부 공해 업체, 공해 시설 이런 걸로 해서 간접적인 피해는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렇게 남이 일으키는 공해를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우리는 뭔가를 우리 스스로도 좀 그걸 이미 공해를 입은 거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좀 친환경적으로 좀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수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일단 타당성 조사는 하는 데까지라도 동의를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안 한가 하는 데까지 주민의 뜻을 모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입니다. 저도 단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미 우리 그 남해 군만 빼고 그 외부에는 전부 공해를 위반하는 그런 업체들이 전부 있습니다. 일단 발전소만 해도 서부 쪽에는 삼척화력, 하동화력, 그다음에 또 예수화력, 이 주변에 전부 공해로 발생하는 동남 내지는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우리만 남아있다 해가지고 아까 우리 상유 분이 말씀하셨던 바다의 자원이라는 여기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되게 개로 본다면은 우리 지역이 더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사전조사를 해서 다시 물을 기회가 남해 국민들에게 다시 물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면 나아갔습니다. 서면에 제가 거기 계속 살아왔는데, 전라도 강양, 연천 저쪽에 지금까지 공장이 계속 생기고 발전하는 걸 지켜보면서 과연 남해도 지금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강양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럼 LG전유에 그 큰 배들이 접안하는 시설이 부족해가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도 공해가 조금만 생기더라도 그런 시설에서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정경민 회장님도 저도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염해입니다. 저도 전성적으로 좀 기울이는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바닷가에 멍게라고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따가먹고 물밑집 우렁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좀 배고픈 시절에 털, 주치 이렇게 바닷가에서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숙련을 만나실 때 주치 뜯어먹고 털을 뜯어먹고 살고 멍게를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바닷가에. 그리고 우리 불에 보면은 찬모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기를 낳으실 때 미역이 있을 때는 찬모를 그놈을 뜯어먹고 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네 후리가 있는 자가 한 4, 5년, 한 7, 8년, 한 10년 정도 전에 없어져 있는데 찔피라고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가후를 하게 되면 고기를 바지로 져드렸어요. 봄에 실지 메리치가 밀린 자가 막 6, 70년대 가야 낮에도 그러고 밤에 매 지나가 막 부산되는 객석될 때 메리치가 밀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육지로 보면요, 우리가 그 비포장 때 그 버드나무라거나 해골나무라거나 내 표현을 모르겠는데 그 가로수가 바닥 도로변에 전부 거의 다 서가 있었습니다. 노는 듯 바득 때 그게 엄청나게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너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 불황만 바로 우리 저 바등덕이 상당히 높습니다. 치자나무를 심어가지고 치자로 따서 상대 농가에 보탬도 되고 청포, 해롱 여러 데 다 있었는데 지금 치자가 없어요. 지금 아까 콩이 안 된다는 말이고 우리 저 불황에 똥배라고 있어. 똥배가 뭐냐면 여수까지 풍배 그놈을 놀아줘서 여수가 똥장군을 지가 그 당군을 짊어지고 논밭에 그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절을 여수 똥도 싣고 왔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 육포에 그 김석주라고 하는 분은 그 집 뒤에 배나무, 감나무 이런 거 똥을 장군을 지다가 줘서 그 농사를 지어서 그 수익을 받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체험으로서 그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의 국민들이 저는 좀 이상한 일이 생각하는데요. 우리 바닥에 바로 전라도에 원유부두가 그 배가 20만 톤에서 10몇만 톤 원유부두가 보통 2천 내지 3척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서른 제가 몇 년입니까? 시동을 하게 되고요. 하늘을 뒤덮어요. 검은 연기가. 그만 산이 안 보인다고 뒷내는 보면요. 그게 한두 척입니까? 몇 년입니까? 그게 바람이 불면 바로 우리 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 80년 그 후반만 해도 남산에 계십니다. 이 진남시. 저도 나무를 박을 했습니다. 박을 하얀 걸 깎아서 늘어놓고 나면은 그걸 함으로 패서 뱃에 물릴 때 그 끄면 때가 묻어요.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과학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고 체험을 했는데 지금 바닥에 우리가 저희 80년대에도 노란 쪽에 이 바닥에 우리 불황에 제가 그 연구 발명에 잡았는데 엄청나게 자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수기 목으로 하고 잠수 본데 개지요. 간양제철로 인해 요리 우리 서면 앞바닥에 천지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바닥에 끝났습니다. 이거. 양 버릴 바야. 지금 저 간양제철로 인해 가지고 요청공단 하동하려고 인해가 있는데 우리만 만날 고기 마시고 있다 해도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 사람으로서 어느 날 남해가 좋아서 남해를 갔는데 어느 날 남해에 하역발전소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보다 국가를 국민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래서 그러나 일단 제가 아까 잠깐 근데 제가 남해대학에 온 지 지금 15년째입니다. 그래서 남해에 대해서 저도 남해대학에 처음 왔을 때는 남해역이 상당히 아무천지 비슷하게 생긴 학교 하나 들었음으로써 상당한 변화도 가져왔다는 걸 저희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역으로 꼭 가야 되느냐 한다면 정정해역으로 간다면 여기서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발전소를 갖다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걸 본다면 저로 봐서는 우리 남해군이 정정해역을 유지하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창출해 갈 것인가 하는 그게 큰 관건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게 되면은 요 근래까지는 최소 수명이 30년 정도를 갖다 유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요 사이에는 발전소를 건설하면은 최소한 40년, 50년 정도까지도 발전소를 갖다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볼 때는 먹거리 창출에
활성화에 보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그 이면에는 이런 아까 지금 환경연합에서도 말씀하시는 환경적인 문제,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재앙이 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런 환경적인 거라든가 기타 주변의 어떤 문제는 하나를 해결해 가면서 발전소 건립도 건설도 괜찮지 않다는 것이 저로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계속해서 설레가 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동서발전에서 올해 첫 하도가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고 말 것인가 하는 것에 지금 하도가 되어 있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집을 짓더라도 어떤 건설업자든 집을 짓더라도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수익성도 따져야 되고 환경적인 측면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이 집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자리에서는 타당성을 동서발전 차원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고 우리 남해군에서도 역시 이 타당성에 대해서 정말 맞다 안 맞다를 갖다가 동서발전에서 의견을 오고 나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의견을 내고 대진하는 그런 수준을 밟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전소에 직관을 갖고는 동서발전에서도 타당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못 짓겠다 할 것이고 남해군에서 지어달래도 동서발전에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못 짓겠다 할 것이고 또 동서발전을 짓자 하더라도 우리 남해 국민들이나 모함에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네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네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건 못 짓지 마자 할 수 있는 것도 차후에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야기가 발전소에서 나타나는 발전소에 건물 짓는 건 문제가 아니죠.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아까 CO2 문제, 화석연료인 유엔탄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기서 유엔탄을 갖다가 제작하는 문제, 거기서의 비산 문제, 탄가로 날아가는 거죠. 그 문제라든가 또 전기를 갖다가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불도에서 나타나는 애시, 재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냉각수 문제, 발전기 기계를 돌리다 보면은 열이 나니까 기계를 식혀줘야 될 것이다 이거죠. 식혀주고 나는 물은 바닥으로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냉각시킬 때 들어올 때 온도하고 또 나갔을 때 온도 차이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하동항에서도 역시 물이 방출되는 그 부분에는 수문대가 울고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 이제 온도차를 좀 줄이는 그런 기술적인 접근성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그거는 발전소를 건설할 시점이 왔을 때 충분히 그래서 원시를 추구하는 자연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세훈 의원님 같이 머리를 싸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남해군을 체킹을 해서 도보를 한 4번 정도 종주를 했습니다. 바닷가 등지를 해서 돌았는데 우선 이 발전소 얘기부터가 아니라 남해 바닷가에는 타지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떠올려온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사실 타당성 조사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할 것인지 또 얼마나 남해군에 있는 우리와 동서발전소 사람들과의 피나는 노력이 경주가 될 것인지 그리고 발전소가 건립이 된다면 그 발전소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친환경 나아가서는 또 우리 관광 자원으로 써먹을 것인지를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남해가 가야 될 배세람에는 여론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 주민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우리 고집만 저 고집만 내세울 게 아니라 서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이익인지 사실 저 강양이나 사천이나 그 시장님들이 하시는 얘기도 저 남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문제가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 남해군이 얼마나